대한민국이 세계의 메모리 최강국이었죠. 그런데 이제 그런 대한민국이 위기를 맞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이유는 AI 칩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인데 여기에 우리가 한 발 늦었다. 2019년도에 제가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설계를 중소기업 스타트업 벤처와 같이 하는 협업체계를 만들자고 제안을 했었습니다. 그런데 그 당시에 두 회사가 저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. 그래서 제가 그 손정희 회장이 하는 암에다가 제안을 했더니 바로 그 다음날 하자고 중소벤처기업부하고 같이 그 암의 오픈소스를 이용을 해서 설계 회사를 10개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 10개 회사를 투자해서 지금 잘 나가고 있는 회사가 리벨리온하고 퓨리오사입니다. 그래서 이 파운데이션 모델이 없다는 거가 굉장히 아쉬움이죠. 스티브 잡스가 컴퓨터를 내 손 안에 컴퓨터로 만든 게 바로 스마트폰이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면 2023년이 그런 챗GPT의 발표로 인해서 AI의 기술혁명을 세상에 알린 시기라면 2024년은 이제 AI의 산업 경쟁 시대가 열리는 거거든요. 근데 누가 내 손 안에 AI를 만들 거냐. 이 경쟁이 시작된 거고 이것이 이제 어떻게 산업화되고 어떻게 이거를 소비자한테 가장 쉽게 전달하는 자가 승자가 되는 거거든요. 최종 승자가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각 기업들이 지금 파운데이션 모델은 없지만 그 디바이스를 만들던 어떤 그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각 디바이스를 어떻게 소비자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내 손 안에 AI로 쥐어줄 수 있느냐. 이 경쟁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. 그 경쟁의 핵심이 바로 소프트웨어 개발입니다. 정부 차원에선 한국이 이런 반도체 AI 분야에서 리딩 국가가 되려면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한지. 지금 파운데이션 모델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소버린 AI라는 건데요. 소버린이 주권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니까는 각 국가가 독자적으로 자기네 나라의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특화된 AI를 만드는 거죠. 근데 이 소버린 AI를 만드는 거는 그러면 단순하게 슈퍼컴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냐? 그렇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데이터 센터 있어야죠. 또 이 데이터를 활용했던 그동안의 여러 가지 유저들의 특성을 알아야죠. 또 이 AI를 잘 훈련시킬 수 있는 엔지니어가 또 필요해요. 딥러닝, 그러니까 그 LLM 모델 이런 걸 해야 되니까요. 두 번째 중요한 게 바로 전력입니다. 그럼 이 전력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. 이런 어떤 국가적인, 범국가적인 저는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반도체 AI 국가위원회가 필요한 것이고 거기에 다 모여서 정부, 민간기업, 학계 다 모여가지고 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의 청사진을 그릴 수가 있고 이 AI 국가위원회는 반도체 국가위원회는 여야 상관없이 그리고 정권에 상관없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. 대한민국이 이 경험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 거의 끝날 무렵에 G7 프로젝트라는 걸 그 당시 했거든요. 10년 프로젝트였죠. 예. 근데 그 10년 프로젝트에 자율주행, 반도체, 양자컴, 또 배터리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그런 G7 프로젝트 2.0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윤석열 정부는 또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.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볼 땐 여전히 외국과 비교해 직접 보조금을 주지 않고 불만이 나옵니다. 조금 어떤 게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? 네. 저는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지원 정책을 몇 차례 발표를 했는데 핵심이 빠져 있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어떤 핵심이 빠져 있냐? 바로 이 전력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디테일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. 일본의 홋카이도 실리콘 단지 여기 전부 100% 재생에너지입니다. 또 그 미국의 그 반도체 공장이 세워지는 곳도 상당수가 재생에너지예요.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전력 문제에 대한 장기 플랜이 있어야 됩니다. 저는 이것을 100% 재생에너지로 하기에는 우리나라가
처해져 있는 여건이 그렇게 유리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형태의 에너지로 갈 것인지에 대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장기적 플랜을 세워놓지 않으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거는 송배선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플랜과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같은 것들이 정확하게 국민한테 설득이 되지 않으면 용인 클러스터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, 굉장히 외국에서는 이거를 의심설이 눈초리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